나폴리가 구단 역사상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나폴리도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김민재 선수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준 경기였는데, 재밌는 건 프랑크푸르트가 못했던 경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나폴리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만큼 나폴리가 너무 잘합니다. 이제 오늘 경기 포인트는 어떤 거였냐? 프랑크푸르트가 1차전에서 보여줬던 포인트와 동일했습니다. 약간 라인을 끌어올리고요. 그리고 공격수들도 약간 뒤로 물러나면서 기본적으로 프랑크푸르트가 이 중원 라인에서 공간을 굉장히 좁게 가져가요. 라인도 끌어올리고 오히려 공격수들은 약간 내려와서 중앙에서의 선수 숫자를 늘려놓고, 이 뜻은 중원에서 로보트카, 앙기사, 지엘린스키 요 3명을 강력하게 압박을 하겠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경기는 아무래도 프랑크푸르트가 조금 득점이 급하니까 아예 전방 압박까지 과감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상당히 라인도 높았고 오늘 김민재 선수도 압박을 당하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장면들이 나왔냐? 프랑크푸르트의 선수들이 상당히 올라와 있죠. 상당히 올라와서 좁은 공간을 만들고, 특히나 이 중원 라인에서 나폴리가 이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나폴리가 수비 라인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압박에 둘러싸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보시면 나폴리가 볼을 잡을 때 프랑크푸르트가 선수들이 많이 올라와서 압박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뒤로 패스를 보내주니까 프랑크푸르트가 확실하게 올라와서 과감하게 전방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프랑크푸르트가 무려 나폴리를 상대로 정말 용감하게 압박을 했던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나폴리의 강점은 어떤 게 있냐면, 애초에 압박을 굉장히 단순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팀입니다. 앞쪽에 있는 오시맨이 있죠. 오시맨을 향해서 단순하게 그냥 압박이 들어올 때 한 번의 전방으로 차주고, 여기서 오시맨이 달려 들어가면서 프랑크푸르트의 수비수를 이겨낸 다음에 볼을 가져온다. 이게 정말 단순한 패턴인데 이 패턴이 또 통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 보시면 어떤 장면들이 많이 나왔냐? 프랑크푸르트가 압박 라인을 꽤나 올린 상태에서 강하게 압박을 걸고 있거든요. 강하게 걸고 있는데 이때 나폴리가 무리하게 이 안쪽으로 패스를 전개하는 게 아니라 폴리타노가 볼을 잡을 때 그냥 전방으로 걷어냅니다. 그리고 걷어냈을 때 당연하게도 프랑크푸르트가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오시맨이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폴리타노가 단순하게 걷어낸 볼을 가져가기 위해 달려들죠. 그리고 여기서 오시맨이 수비수와의 경합을 이겨내고 볼을 소유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프랑크푸르트가 라인을 올려놓은 것이 사실 무의미해지고, 오시맨이 여기서 볼을 잡는 순간 이 뒷공간이 완벽하게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주 이 프랑크푸르트의 수비가 오히려 나폴리 진영보다 프랑크푸르트 진영에서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폴리가 만들어가는 축구도 잘하지만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붙여놓기만 해도 전술이 된다 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오시맨을 활용한 이런 직선적인 패스도 되지만 단순하게 나폴리는 애초에 볼을 잘 다루는 팀입니다. 프랑크푸르트가 전방에서 압박을 강하게 걸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폴리의 장점, 수비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당황하질 않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앙기사가 전방 압박을 당하는 뒤쪽에 있으니까 라흐마니가 볼을 잡았을 때 요 좁은 공간 사이로 라흐마니가 정확하게 패스를 뿌려줘요. 이게 나폴리의 힘이죠. 전방 압박을 당해도 수비 라인에서 전혀 당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한번 들어가자마자 이 앞쪽에 있었던 프랑크푸르트의 선수들은 전방 압박이 무의미해지고요. 여기서 압박을 풀어나오는 순간 나폴리가 역습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하프라인을 넘어가면 프랑크푸르트의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위해 올라가 있으니까 프랑크푸르트의 뒷공간에서 나폴리의 공격 숫자가 프랑크푸르트의 수비 숫자보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 프랑크푸르트가 전방 압박을 정말 잘 해줬고요. 오늘 김민재 선수도 전방 압박을 당했을 때 비교적 오늘 고생했던 경기였어요. 실제로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이 평소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86%였거든요.
평소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프랑크푸르트가 분명히 압박을 잘 해냈고 나폴리의 볼을 분명히 빼앗아오는 장면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나폴리가 프랑크푸르트가 압박을 해올 때 그냥 오시멘에게 한 방, 그리고 중간중간 정확한 이 패스 플레이로, 연계 플레이로 프랑크푸르트의 수비를 무너뜨리고, 요러한 이제 플레이들로 프랑크푸르트의 이 좋았던 전방 압박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나폴리가 전방 압박을 할 때 프랑크푸르트가 고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방 압박에 고생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후방에서 김민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요, 나폴리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프랑크푸르트가 압박을 강하게 당하니까 전방으로 볼을 뿌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전방으로 볼을 뿌려줬을 때는 롱패스가 넘어올 때 김민재가 과감하게 나오면서 프랑크푸르트의 볼을 끊어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있으니까 나폴리의 전방 압박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나폴리가 프랑크푸르트의 전방 압박을 풀어내는 모습을 보면 안 풀릴 때 단순하게 오시멘에게 붙여놓고 오시멘이 경합 상황에서 이기면서 전방 압박을 풀어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프랑크푸르트는 압박을 당할 때 전방으로 볼을 뿌려주면 김민재가 올라와서 상대 공격수가 볼을 잡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여기서 프랑크푸르트가 나폴리의 전방 압박에 고생을 하는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폴리의 전방 압박은 앞쪽에 있는 오시멘, 흐비차, 폴리타노, 앙귀사 이런 선수들의 전방 압박도 중요한데, 여기서 상대팀이 볼을 길게 걷어냈을 때 빠르게 올라와서 김민재가 공격수와의 경합 상황에서 거의 100% 이겨준다는 거, 그게 나폴리의 전방 압박의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요, 프랑크푸르트가 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왼쪽에서는 흐비차, 오른쪽에서는 폴리타노, 중앙에서는 지엘린스키, 최전방에서는 오시멘, 나폴리의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과감하게 걸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가 백패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백패스를 했을 때 오시멘이 정말 열심히 뛰어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프랑크푸르트가 전방으로 볼을 걷어내거든요. 그리고 이 볼을 걷어냈을 때 전방 압박이 통하는 이유는 김민재가 완벽하게 이 걷어낸 볼을 차단해내기 때문에 전방 압박이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방 압박의 시작은 오시멘, 흐비차 이 공격 라인이지만 전방 압박을 마무리하는 위치는 김민재가 있는 수비 라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장면 보시면요, 나폴리가 전방에서 압박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크푸르트가 볼을 앞쪽으로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김민재가 공격수에게 볼이 넘어올 때 과감하게 달려나오면서 전방 압박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나폴리의 전방 압박이 강한 이유는 김민재의 공격적인 수비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격수에게 넘어오는 볼을 김민재가 끊어냈고요. 끊어낸 것에 더해서 자신이 직접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패스를 줄 곳이 없으니까 심지어 드리블을 하기 시작해요. 상대 페널티 박스 앞에서. 그리고 박스 안까지 볼을 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상대 골문 앞에서 마무리 슈팅까지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물론 김민재가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슈팅이 마무리가 돌파에 비해 매끄럽진 않았지만 이러한 플레이들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김민재가 수비인데 공격까지 와서 슈팅까지 해? 이런 것도 있지만요, 이런 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나폴리의 전방 압박이 강하다고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김민재가 올라와서 뒤에서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뒷공간을 커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올라와서 전방 압박에 가담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폴리의 공격 라인부터 수비 라인까지 전방 압박을 같이 하기 때문에 나폴리의 전방 압박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폴리의 전방 압박이 강하다 보니까 프랑크푸르트가 전방 압박에 고전하면서 실점을 해요. 나폴리가 전방에서 과감하게 압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김민재가 아니라 라흐마니가 하프라인을 한참 넘어와서 상대 공격수를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격 라인부터 최후방 수비 라인까지 간격을 보세요. 엄청나게 좁습니다. 오시멘부터 라흐마니의 간격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전방 압박의 이 강도가 너무나 세니까 여기서 카마다 다이치가 볼을 끌다가 볼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볼을 빼앗기는 순간 나폴리가 전방에서 볼을 빼앗아서 아주 좋은 패스가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는 폴리타노에게 연결이 됐죠. 그리고 폴리타노가 측면에서 볼을 잡아서 크로스를 올렸는데, 이게 약간 폴리타노가 원래 왼발을 쓰다 보니까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려서 크로스의 구질이 높고 느렸거든요. 그런데 오시멘이 미친 점프력으로 이 폴리타노의 높은 크로스를 머리에 맞춰내면서 득점이 됩니다. 오시멘이 뛰어오를 때 주변에 있었던 프랑크푸르트의 선수들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수비수들도 그냥 뒤로 넘어가는 볼인 줄 알고 약간 지켜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 오시멘의 엄청난 점프력, 이 미친 서전트 점프, 이게 오늘 경기 어쨌든 프랑크푸르트와 나폴리의 차이를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 득점도 보시면요, 나폴리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고 있고, 여기서 카마다 다이치가 압박을 당할 때 패스를 줄 곳이 없으니까 앞으로 볼을 걷어냈죠. 근데 이 걷어낸 볼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걷어냈을 때 곧바로 나폴리의 수비 라인에 가로막힙니다. 카마다 다이치의 실수였죠. 그래서 여기서 볼을 끊어내서 흐비차가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폴리타노에게 패스를 보내줬고, 여기서 폴리타노가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디로렌초에게 패스, 그리고 여기서 측면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다음에 오시멘이 득점.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나폴리와 프랑크푸르트에 명확한 차이가 있었던 거죠. 오시멘과 김민재, 최전방 공격수와 최후방 수비수의 퀄리티 차이가 엄청 났었다.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가 전방 압박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나폴리는 전방으로 볼을 보내서 오시멘에게 볼을 주면서 이 전방 압박을 풀어나갔다면, 프랑크푸르트는 전방 압박을 당할 때 단순하게 전방으로 볼을 뿌려주게 되면 김민재라는 압도적인 수비수가 있으니까 이 전방 압박을 풀어내지 못하면서 계속 나폴리에게 볼을 빼앗기면서 실점하고, 똑같은 장면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랑크푸르트와 나폴리가 똑같은 전방 압박을 해도 풀어나오는 퀄리티와 전방 압박의 강도가 공격수와 수비수의 차이에서 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심지어 김민재가 3대 0이 된 다음에 교체로 나갔거든요. 66분에.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옐로 카드가 한 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옐로 카드를 받으면 8강전에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3대 0이 되는 순간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를 바로 빼줬죠. 그런데 90분을 풀타임을 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에서 인터셉트 횟수가 가장 많은 선수가 김민재입니다. 그리고 슈팅을 블락한 횟수 1위 김민재.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기 풀타임을 뛰지도 않았는데 수비적인 기록들이 경기 전체에서 1위예요. 이 정도로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잘하고 있고, 중간에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김민재 선수의 수비 스페셜 보면요, 프랑크푸르트가 공격을 할 때 정말 간만에 오른쪽에서 공간이 났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의 위치를 보시면 최후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앞쪽에서 공간이 나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수가 볼을 끌고 올라오니까 김민재가 뒤에 있다가 상황을 판단하다가 자신의 뒤쪽으로 침투하는 선수가 없으니까 재빠르게 뛰어나와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수가 분명히 끌고 올라왔을 때 공간이 충분했는데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이 프랑크푸르트의 슈팅을 막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도 김민재 선수가 완벽한 상황 판단에 의한 수비였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순간적으로 나폴리의 수비에 공간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김민재가 뒤에 있다가 이 공간으로 프랑크푸르트가 패스를 보내주니까 순간적으로 뛰어나오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라흐마니가 옆에서 상대 공격수를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편안하게 조금 더 과감하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민재가 올라와서 압박을 하니까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수가 볼을 잡았을 때 김민재의 압박에 당황을 해서 결국에 백패스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 장면이 이제 사실은 김민재 선수의 놀라운 수비 예측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인데,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수가 전방으로 뛰어나갈 때 김민재가 공격수를 따라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프랑크푸르트의 공격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김민재가 선수 한 명을 따라 나가니까 앞쪽에 있었던 공격수가 김민재의 뒷공간으로 뛰어나가고 여기서 패스가 공격수에게 들어가거든요. 이 움직임을 김민재가 파악을 하고 앞쪽으로 달려나가다가 뒤로 돌아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패스의 방향을 예측하고
튀어나와서 김민재가 공격수에게 전달되는 패스를 끊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김민재가 정말 2인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신의 앞으로 달려나가는 공격수를 막는 동시에 자신의 뒤쪽으로 들어가는 패스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가 뛰어나와서 끊어낸다. 이거는 김민재 선수의 엄청난 수비력이고 김민재 선수만 할 수 있는 수비 방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김민재 선수가 이제 오늘 경기 사실 나폴리가 이 챔피언스리그 8강 구단 역사상 최초로 진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단 역사상 최초로 8강에 진출하는 역사적인 경기에서 김민재의 수비력이 또다시 한번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폴리가 또 아주 좋은 경기력으로 8강전에 올라가게 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